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한여름밤에 더위가 이렇게 심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서를 하시나요? 저는 가끔 근처에 시원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좀 시원하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피서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더위에 무슨 책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요즘 저를 무척 놀라게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처음에는 그냥 뭐 어설프게 위로하고 뭐 꿈과 희망을 가져라 하는 이런 일반 대중적인 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용기라는 이런 평범한 단어가 어떻게 우리 현실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면서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 2가 나와서 많은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아들러 심리학. 그래서 오늘은 아들러 심리연구소의 소장님이신 허수미 코치님을 모시고 미움받을 용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코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낮 한 3시 지금 되게 더운 시간인데 너무 덥죠. 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 이 시간이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아들러 휴먼센터의 가족 코칭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허수미입니다. 네. 3년 전부터 아들러 심리학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아들러리안 코치로 아들러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허수미 코치님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아들러 심리학과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러 심리 연구회를 이렇게 꾸준히 3년 네. 이상 이렇게 3년은 아니고요. 지금 네. 한 15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오셨는데 네.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 그러면은 프로이드, 융, 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아들러 심리학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기존의 생소하시죠. 심리학과 네. 좀 다른 그러니까 점을 좀 미움받을 용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기 이전에는 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네네. 물론 뭐 아들러 심리학을 조금 일찍 만나서 네. 아들러리안으로 활동하고 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사건일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융과 함께 3대,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많이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분들도 그렇고 프로이트나 융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아들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지 못하고 좀 있었던 생소하죠.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들러는 대학에서 뭐 후학을 가르치거나 뭐 학문을 뭐 연구해서 발표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네. 이 미움받을 용기의 책 속에 나오는 철학자처럼 네.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심리 치료를 하고 도와주는 데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더 알려지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아들러의 사상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벌써 뭐 120년 전에 뭐 교실에 민주적이어야 된다. 뭐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인간은 뭐 분석해서 나눠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굉장히 앞선 사상들을 이야기해서 아마 시대를 너무 앞서 나온 심리학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들러 심리학이 가장 특징적인 것, 또 제가 가장 아들러 심리학에 매료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보통 뭐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심리 문제는 아마 과거에 어떤 문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아가는 인과론에 가까운데요. 네, 네. 아들러는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자기가 목적하는 것에 좌절을 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제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네, 어떤 네, 사고하고 네. 너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네, 생각을 네. 했고
또 한 가지는 뭐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성격이 어렸을 때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 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용기를 부여하는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기의 심리학. 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여기 지금 미움받을 용기 책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책이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네, 놀랍죠. 정말 네. 놀라워요. 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앞에서 간단하게 아들러 네. 심리학 설명을 뭐 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앞에서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책 제목이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일단 뭐 제목이 너무 매력적인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네. 뭐 막 급박하게 바쁘게 막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타인이 좋아하는, 타인이 인정하는 삶을 사느라. 그러니까 누가 네.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고 싶어 해요. 네, 이 꿈을 네. 받고 싶어 하지. 인정받고 예.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네, 너무 네. 강한 나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네.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끌려 살아가고 그렇죠. 네,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러지 말아라.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네,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들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나라가 뭐 세상이 놀랄 정도로 뭐 굉장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엄마 아빠도 성공, 아이는 공부로 성공 이래서 바쁘게 모두가 사느라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소외되고 고립되면서 또 그 소외감과 고립감에 그 낙담한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네. 그래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사회적 관심의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여하는 삶. 그것이 지금 저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그럼요. 네.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정말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네.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네. 뭐 나 어때? 뭐 다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군가 나를 뭐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당해라. 뭐 네, 이런 네.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그 베스트셀러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2도 지금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움받을 용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원 같은 경우는 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안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또 저희 센터를 찾는 분들도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요. 2는 만약에 1편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했다면 네. 2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실천할 수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 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원, 투에 이어서 정말 네, 네.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잘 읽고 대변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원, 투를 뭐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를 탁 집어본다면 우리 부치님은 어떤 거를 좀 찍어주고? 핵심 키워드는 뭐 책 제목처럼 네. 미움받을 용기를 감안하고 네. 당당하게 원하는 삶을 살아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네, 살아라. 네. 너무 타인을 의식하지 네, 마라. 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라.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책인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근데 이게 저희가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해라. 그리고 자립심을 가져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기도 한데 혼자서 행복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공동체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또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러 심리학이 미움받을 용기를 보면은 참
여러 관점에서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런 거를 많이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주인공인 한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문제는 타인의 문제하고 막 얽혀 설켜가지고 이게 내 문제인지 타인의 네, 문제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는 놔두고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고, 얽혀가지고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뭐 행불행이 네. 맡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열등감을 이야기하면서 음. 우리 열등감 그러면은 왜 트라우마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이나 네. 실제 어떤 삶에서 나오는 건데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은 그렇죠.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미래로 이어지는 네, 건데 네, 네.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런 말이 네.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게 네. 어떻게 부정을 하나요? 그 이제 미움받을 용기의 타이틀에 네. 제 1장에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뭐 제일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요. 나오잖아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어떻게 부정이 되나요? 네, 모두가 책을 읽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뭐 물론 저희가 뭐 지금의 현재가 과거와 연결돼 있는 거 맞고 네. 또 트라우마도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해석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그래서 뭐 나한테 다가온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앞장 세워서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 관계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괜히 이렇게 핑계를 그렇게 대는 네, 거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네,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사건의 경험에 매여서 고통받고 살지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내 삶을 선택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네. 코치님의 그 말씀하고 이제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이 네. 이 소유의 심리학에서 네. 사용의 심리학으로 네, 이렇게 네. 말하라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소유의 심리학은 이제 기존의 심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네. 인과론과 결정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편하게 얘기를 네. 한다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뭐 요즘 뭐 흙수저, 뭐 그렇죠. 금수저 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워. 뭐 이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이제 결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들러의 사용의 심리학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나의 강점을 어떻게 네. 사용할 것이냐 활용하느냐. 예, 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의 예를 들면 네, 네. 아들러도 실제로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키가 150cm 정도뿐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형하고 계속 비교당하면서 살았고 또 질병 때문에 뭐 목숨을 잃을 위기에도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그 3대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 되었죠. 또 재미있는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일화가 있는데요. 네.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냈을 때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던 아들러가 프로이드 이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이드가 진행하는 그 정신분석학회 수요 포럼에 같이 회원으로 활동을 했대요. 네, 네. 그리고 프로이드도 굉장히 아들러를 좋아해서 그 정신학회 회장의 자리에 앉히기도 했는데 같이 이제 가다 보니 인간의 행동을 보는 관점이 프로이드와 아들러가 너무 달라서 이제 끝내는 결별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결별 이후로는 내내 이제 관계가 안 좋게 두 분 다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대중들 앞에서 내가 난쟁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그 아들러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정말 처음 듣네요. 네, 그때 아들러가 네.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처받죠. 네. 거인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는 그 거인보다 더 멀리를 볼 수 있다라고 대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화를 상대방도 거인으로 높이면서 네네. 나는 대단하다. 그 위에서 더 그래요. 멀리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일화를 보면서 역시 아들러는 사용의 심리학의 달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이야기네요.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상대방의 상처도 두지 않고 네. 그 앉은 난쟁이는 더 멀리 본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들러가 말하는 네. 그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유와 행복은 모두가 참 어려워하는 그 어렵죠. 그리고 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아들러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너무나 이 광활한 우주에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러는 목적론을 그렇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네. 무슨 질문하셨죠? 죄송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네, 커먼 자유와 센스에 대한 네, 커먼 센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음.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한 후에 그럼 이제 커먼 센스가 뭐냐면 뭐냐? 공동체 감각이에요. 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네.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네.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공동체 감각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를 현실을 춤추듯 살아라. 그러면 자유와 행복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센터를 찾으시는 이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열등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또 새로운 나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뭐 가족 간의 관계 갈등이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들러 심리 이론의 바탕으로 찾아오시나요? 네, 이제 해결이 되고 난 후에 코치님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제가 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그런 책이다 하는 느낌이 오네요. 네. 우리 코치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기존의 책들을 보면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네. 상대방을 칭찬하라. 네. 좋은 점을 찾아서 네, 이렇게 해줘라. 맞습니다. 이런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네, 한다. 네. 뭐 근데 여기서는 칭찬하지 마라. 야단도 치지 마라. 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또 네, 비교를 해서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이게 또 되나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후에 네. 아니 칭찬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독자들은 네, 다 네. 그렇게 아니 사실 생각하실 것 저도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네. 그 칭찬에 관련된 책 정말 많이 찾아보고 키웠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칭찬에 네. 대한 기술에 대해서 뭐 아주 그냥 한 코너를 네, 할 네,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근데 아들러는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준과 그래서, 판단.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네, 그죠? 네,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네. 그 기준보다 잘했으면 칭찬받을 만하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칭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칭찬은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글쎄요. 네. 부모가 뭐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아들러는 그것도 평가고 판단이니 칭찬하지 말고 격려하라. 그래서 인카리징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카리지먼트의 어원을 보면 심장에 용기를 부여 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는 구체적으로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용기를 부여하는 건 뭐 아이가 부모에게도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엄마 오늘 너무 수고했지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저 모든 피로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용기 부여하는 말들로 격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지 말고 격려하라. 그리고 질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질책 받아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질책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야단 맞을 짓을 하면 야단을 치고 해야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또 아들러 심리학 안에는 그 규칙을 정하는 방식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하거나 뭐 학교 교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함께 아이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룰을 정하고
룰을 어겼을 때는 화낼 필요가 없고 야단칠 필요가 없이 친절하고 단호하게 그 정해진 룰에 따라 행동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칭찬하지 마라, 야단도 네. 치지 마라 이 대목을 보고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칭찬을 하고 야단을 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수직 관계의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인간관계다. 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네. 칭찬하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수평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이와 엄마가 같은 수평의 네, 위치에서 맞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딘가 모르게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저 점이 나가일까? 저 점이 모자랄까? 저 사람은 저게 나보다 나을까? 이렇게 네. 재고 수평 관계를 정하고 내가 저보다 좀 낫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습성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아들러 심리학이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보면은요, 정말 감탄을 안 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네. 통찰 이렇게 깨우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맞아. 나도 인간관계를 뭐 애들이나 학생이나 볼 때 수평으로 봐야지 이런데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지금 코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아들러 심리학회 네. 뭐 여기서 네. 우리 실생활에서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활동을 네. 하고 있죠. 하고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찾아오시고 네, 한다고 네. 하는데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어차피 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성장의 의지가 있는 소수의 분들은 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고 계신데요. 네. 실상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삶이 너무 바빠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것도 하나의 핑계. 네, 그 마음의 평안을 아. 돌보지 못하면서 네. 뭐 불편하지만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겪게 됐을 때 이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전체가 경험을 흔들리죠. 하게 네. 되는데요. 보통 이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 행동은 굉장히 깊은 무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스스로 혼자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는 것이 여간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처럼 네. 아들러 방식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을 네, 권해드리는데요. 어떤 이렇게, 분들이 오시나요? 이렇게 코치님들을 만나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우울이나 불안,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어렸을 때에 세팅한 목적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하고 그 목적론으로 비롯된 뭐 나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라고 정한 좀 잘못 결정된 것들을 좀 재해석해서 열등감에서 극복하고 새롭게 세팅해서 살아가게 도와드리고요. 네, 네. 또 같은 방식으로 뭐 그 너무나 다르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그 다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또 뭐 의견 차가 너무 심해서 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 아버지와 아들, 뭐 엄마와 너무 딸, 많죠, 네, 요즘 너무 가족 심각하죠. 문제. 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아들러 방식으로 가족 상담하고 또 가족 치유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주로 뭐 1대1로 하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하나요? 1대1도 가능하고요. 가족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워크샵 형태로. 네, 이렇게. 가족으로 같이 진행할 때는 이제 초기 기억 분석, 어릴 때 기억을 분석을 하는데 네. 아버지의 그 분석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이해 안 됐던 아빠의 저 모습이 저래서 저기서 생겼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네. 막 눈물로 화해하고 또 아버지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갈 때는 막 응원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가족 세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가족 세션에 굉장히 저희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기업도 리더분들 요즘 엄청 스트레스 많죠. 네, 요즘. 리더분들 뭐 역량은 굉장히 훌륭한데 네. 좀 모난 성격과 잘못 세팅된 신념들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아들러리한 방식으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CEO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뭐. 보통 좀 아들러의 또 강점은요, 굉장히 단기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6세션, 뭐 8세션이면
자기의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고 내가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는지가 해결이 되고요. 네. 행동의 수정까지도 8회기 안에 뭐 빠르면 6회기에 진행이 됩니다. 회기라는 건 일주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정말 오늘날 이렇게 정말 불안한 사회에 네.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받고 자기를 치유받고 또 이렇게 지도를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긍정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네.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미움받을 용기 1은 제가 좀 네. 읽어봤는데 네. 2는 못 읽어봤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네, 그래서 네. 오늘 2를 저한테 주셨는데 네. 2는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원은 이제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세상에 불만도 가지고 있고 살아가기 막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네. 삶의 궁금한 점과 또 어려운 점들을 질문하고 또 그것들을 철학자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긴 그러니까 아들러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길을 제시했다면 길을 제시했다면? 예, 아들러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2에서는 네.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이제 철학자와 그 청년이 나오는데요. 청년이 이제 3년 후에 이제 철학자를 찾아왔는데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돼서 이제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문제와 또 사랑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 그래서 전편에서 배운 아들러 심리학을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일상적인 우리가 읽어도 너무나 맞아 그러는 이야기들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1편을 읽고 네. 2편을 보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움받을 용기 책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 청년이 그 네. 철학자한테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네, 도발적이죠. 네, 그러면서 뭐 정말 그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냥 책을 보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네. 청년이 콕 꼬집어서 이렇게 네, 네. 질문으로 도발적으로 해주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이 도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당연히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 네, 네. 이거를 이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말 재미있죠. 네. 책이 쉽게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심리학 책인데 네, 네. 좀 술술 넘어가는데 예, 슬슬 넘어가요. 진짜. 그런데 자꾸 멈칫 자꾸 멈춰서서 네, 깊이 네.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하게. 네. 맞아. 그 청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막 다 독자들이 뭐 아, 속이 시원하다고 속이 정말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원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2에서는 네, 그게 구체적인 방향. 방법들을 찾아가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독립적으로 뭐 하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네, 네. 그래서 아들러 그러니까 철학자가 예를 들기를 뭐 아이가 엄마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 가서 놀고 와 라고 허락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너 숙제 안 했고 뭐 하고 뭐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해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매 순간 네가 선택하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단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 그걸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알려주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와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네. 그냥 엄마는 엄마 역할로 숙제하고 가. 네. 숙제 안 해. 뭐 이렇게 네. 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엄마한테 이야기 하나 봐라. 이러고 그냥 딱 단절돼 네,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이래서 이게 대화가 왔다 네. 갔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전제가 네. 질책하지 말고 화낼 필요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아들러는 화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늘 친절하되 단호하라. 그래서 이 책 되게 속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절하면서 네. 단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책 속에 철학자의 자세가 네. 친절하되 좀 단호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을 질책하면서도 네. 막무가내로 엇박지르지 않고 친절하고 네. 하면서 정말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길을,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교육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게 이분을 좀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했던 게
결국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음. 거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방송이 인문학 살롱인데 네. 이 책을 오늘 이렇게 아마 우리 그 허수미 코치님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은 그 가이드라인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뭐 같은 말인데 제가 인문학적으로 돌려서 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아들러 심리학을 실천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인문학적인 관점은 네. 나는 누구인가, 네. 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자기 성장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네, 네.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질문이죠. 것이라고 예, 예. 보는데요. 네. 근데 아들러는요, 이런 질문들에 굉장히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은 어디에도 그 매임이 없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이너 피스, 그 평안함을 가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편안함과 충만감을 가지고 내가 속한 단체의 소속감과 또 공동체감을 발휘하면서 기여하면서 사는 삶. 아름답지 않나요? 그 예. 말로 참 그리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이고 네. 자아를 초월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통 그 사람들이 이 열등감 아닐까. 속에 빠지게 되면 네. 기피하죠. 네. 사람들은 기피하고 코먼센스,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네. 싫어하잖아요. 네, 네.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나 단점이 보일까봐. 네. 근데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그 열등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조화롭게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중들 앞에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인문학적인 네. 삶이 아닌가 아들러 네. 심리학에서 네, 우리 네. 아들러 철학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코치님은 아들러 휴먼 센터, 네. 또 아들러 심리 센터 네, 뭐 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정말 방황하고 갈등하고 열등감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네.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들러리안? 그러니까 아들러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사람들을 아들러리안이라고 아들러리안.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아들러 방식으로 교육하는 아들러리안 스쿨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좀 좋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존중받고 격려로 용기부여 받으면서 자기의 삶의 과제에 충실히 성공적으로 이제 학업에 임하고 또 꿈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의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가능하다면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앞으로. 학교가 네. 생겨났으면 좋겠고, 네. 뭐 일본에 기시미 이치로가 있다면 한국에는 그 아들러 임상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허일광 원장님 계시거든요. 네, 허일광 원장님 모시고 아직은 아들러리안 코치들이 좀 소수예요. 소수의 코치님들이 아들러를 일반에게 알리고 또 아들러 방식으로 많은 분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 이게 좀 많이 발달이 안 된 이유가 네. 좀 이렇게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집이 많아서 네. 무슨 뭐 답답한 일이 있거나 네, 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점집을 찾아가서 거기다 대놓고 하소연하지 여기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이런 게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네. 좀 생소하죠? 네, 그런데 네. 아들러 심리학은요, 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점이요? 그 아들러 방식의 상담 프로세스나 그 방법이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또 단기 해결이 가능해요. 저희 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 언제 앉아서 뭐. 60회기 정신 분석하고 뭐 네네. 3년을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나. 근데 아들러 방식으로 접근하면 단기 해결이 가능해요. 그 단기라는 것이 네. 뭐 몇 주인가요? 그러니까 며칠인가요? 일주일 텀을 두고 6번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기본적으로 6번에서 한 8번 정도. 그러니까 10번 이내에 그러니까 8주, 네, 뭐 10주 네. 이렇게. 그래서 뭐 2달, 3달 안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성격도 네. 급하고 뭔가 물으면 빨리 답을 좀 줘야 네.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러는 목적론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라이프 골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서 알게 되는데 그 라이프 골을 알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그동안에 내 행동들 이해 안 됐던 행동들이 참 버벅대고 살았구나. 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라이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뭐 성취해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갈등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네. 저희는 이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 게 무슨 통계나 과학적인 그러니까 방법인가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 건 이제 뭐 만약에 우월성을 추구해가면서 사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깊이에는 나는 능력이 없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적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미움보다 용기의 앞편에 나오는 그 인정받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네. 하는데 내가 미움받을 그 용기를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밑에는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야. 가치가 없어.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컨트롤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삶을 안정적인 살아가기 위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컴포트라고 해서 편안함을 추구해요. 삶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측이 가능을 해서 뭐 부부나 뭐 가족 간에 혹은 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러시죠. 이렇게 막 실패가 굉장히 두려우시죠. 뭐 관계할 때는 이렇게 하시죠. 자녀분에게는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점집에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네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네. 다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를 네, 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아들러리안으로 네.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네. 어떤 계획 혹시 또 갖고 계시면?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명상심 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깊이 있는 네. 그리고 또 뭐 크리스찬으로 네. 그 좀 기독교의 철학과도 네, 또 네. 불교의 철학과도 또 삶의 모든 부분과 아들러 심리학은 아들러의 사상은 부딪힘이 없어요. 모든 것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통해 종교를 통해 삶을 통해 몸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 아들러 방식으로 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자아 존중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가정 안에서는 격려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서 격려로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또 아들러 방식으로 건강한 기업 그래서 이제 또 나아가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네. 작은 기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코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목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 아들러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많이 함께 지금 일하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아들러리안 코치로 양성된 분은 8분 정도 계세요, 국내. 그러니까 서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10분 정도가 이제 또 그 아들러 심리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도 많이 양성하고 저변 확대를 좀 네, 많이 네, 시켜서 해서 좀 함께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싶죠.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이렇게 곽광을 받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는 걸로 봐서는 네. 뭔가 갈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때가 왔다는 뭔가 거죠. 갈증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막 책으로 이렇게 네. 막 하고 있는데 아마 코치님께서 앞으로 네. 이 사회에 네.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박사 과정 하시면서 네, 공부를 네.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예. 그 외에도 뭐 코치님이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인문학적 삶이나 또 아들러리안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취미나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그게 다 연관이 네, 되겠죠. 네. 네. 소개 하나 해주시죠. 음악,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네, 네. 또 요즘은 휴대폰들을 들고 다녀서 네. 그 휴대폰에 사진들을 다 찍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대학원에서 음. 사진 치료라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머.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네. 심리 치료를 접근을 하는 건데요. 네. 와,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 지금 뭐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뭐 또 사진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요. 자기 사진을 보고요? 자기 사진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도 관계없이 네. 지금 나의 감정에 이끌리는 사진을 한 장 뽑아라. 뭐 이래서 네. 사진을 3장만 가지면 하루 온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심리 치유의 도구보다 사진이 굉장히 직면이 강력해요. 그 1대1로 하겠대요. 네네. 그러니까 1대1도 가능하고 그룹도 역시 가능한데요. 뭐 직면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 왜 그거를 뽑았으며 네. 뭐 그 여기를 쭉 네, 풀어내면 네, 네. 그래서 사진 한 장,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이제 뭐 3사람이 같은 사진을 뽑았다 네네. 하더라도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아니 뭐 일반 뭐 기업에서 워크숍을 하거나 네, 네. 이럴 때도 네, 활용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도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잡지를 하나 주고 이 잡지 속에서 네, 제일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뽑아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으로 자기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데 네. 거짓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네. 실제 그런 거 활용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아들러 방식으로 가족 세션 할 때 네, 네. 지금의 심리 상태나 또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진행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쫙 깔아놓고 뭐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가족 세션의 경우는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가족 사진을 그거 보면은 재밌네요. 네, 사진을 보면 그 연도별로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뚝 사진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반드시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힘겨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고 예, 그래서 활용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그 네, 자체가 네, 치유가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사진을 많이 찍어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거를 이렇게 의미를 찾는다거나 네. 이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막 사진 많이 네, 찍어놓고 네. 막 맞습니다. 이렇게 뭐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네. 난 그게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진 치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펼쳐서 펼치는 순간부터 이제 심리적 작업이 시작된다고. 그렇죠. 내면의 네, 네. 검색이 시작되는 내면의 거라고. 검색이 시작되는 네, 거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좋은 이야기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정말 한 수 아니라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그 주신 미움받을 용기 2를 네.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들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허수미 코치님과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바탕으로 하고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어떤 그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생겼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더운 날 서점 요즘 시원하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굉장히 오늘 저희 인문학 살롱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들러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우리 허수미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치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또 요 말 빠졌다 아. 좀 추가로 하고 싶다는 말을 있으시면 네. 추가로 좀 해주시죠. 네. 미움받을 용기가 베스트셀러,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아들러 관련 서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가까운 일본의 책들이 이제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 말고 또 유사한 책들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일본 책들이 번역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저희 아들러리안 코치님과 허이강 원장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담긴 우리의 책이 네.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들러 방식으로 코칭하고 상담하면서 나왔던 좋은 사례들, 네, 네.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네.
책을 출간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나오나요?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책이 나오면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 또 이제 한 번 더 네, 나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더 네. 불러주시면 아무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례와 네, 또 네, 네. 어떤 치유를 경험한 이런 네. 사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이렇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동시대의 아픔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 나온다고요? 네, 12월 달에 출간할 계획으로 몇 준비하고 분이나 있습니다. 참여를 하시죠, 거기? 한 4-5분 정도가 함께 아들러 방식으로 심리 치유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그러니까 그 철학자와 이렇게 청년이 질문하듯이 네. 뭐 이런 청년의 어떤 대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뭐 그 방식은 지금 좀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요. 네.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책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책 12월 달에 나오면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허수미 코치님을 모시고 우리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미움받을 용기, 뭐 또 실천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허수미 코치님과 함께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미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같이 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